12장. 어린 키티 슈체르바츠카야 공주는 18살이었습니다. 그녀가 사교계에 발을 들인 것은 이번 겨울이 처음이었는데 그녀가 사교계에서 거둔 성공은 위로 두언니보다 컸으며 어머니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대단했습니다. 모스크바 무도회에서 춤을 추는 청년들이 거의 다 키티와 사랑에 빠졌음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이번 첫 겨울에 2명의 진지한 구혼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레빈과 그가 떠난 직후에 나타난 브론스키 백작이었습니다. 겨울 초반에 나타난 레빈의 등장과 그의 빈번한 방문, 그리고 키티에 대한 분명한 사랑은 키티의 부모 사이에서 그녀의 미래에 관한 첫 번째 진지한 대화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공작은 레빈의 편이었습니다. 그는 키티를 위해 그보다 더 나은 조건은 바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공작 부인은 여자들 특유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요리조리 피하며 키티가 너무 어리다느니, 레빈은 진지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느니, 키티가 그에게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느니 하는 부차적인 이유들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본심은 말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녀가 딸을 위해 더 나은 배필을 찾고 있었으며 레빈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레빈이 갑작스럽게 떠나버리자 공작 부인은 뛸듯이 기뻐하며 남편에게 기세등등하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제 말이 맞았죠. 그러다 브론스키가 등장하자 그녀는 더욱 기뻐하며 키티가 단순히 괜찮은 자리가 아니라 아주 빛나는 자리에 시집을 가게 될 것이라는 자신의 확신을 굳혔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브론스키와 레빈은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레빈에 기이하고 타협할 줄 모르는 견해들, 그리고 사교계에서 보여주는 수줍음을 싫어했습니다. 그녀가 보기에 그 수줍음은 레빈의 자만심과 가축이나 농부들에게나 몰두해 사는 기이한 생활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딸과 사랑에 빠졌다는 사람이 6주 동안이나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고 살피는 듯이 집을 드나드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청혼하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 큰 영광이라도 되는 듯이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 결혼하지 않은 젊은 딸이 있는 집에 계속 드나드는 남자는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점을 모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키티가 그와 사랑에 빠질 만큼 그에게 매력을 느끼지 않아서 다행이야, 어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브론스키는 어머니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막강한 부, 영리함, 명문가 출신, 군대와 궁정에서의 빛나는 출세가도, 그리고 매력적인 성격까지 갖춘 남자였습니다. 더 바랄 나위가 없었죠. 브론스키는 무도회에서 노골적으로 키티에게 구애하며 함께 춤을 추었고 끊임없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따라서 그의 의도가 진지하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이번 겨울 내내 지독한 불안과 동요 속에서 보냈습니다. 슈체르바츠카야 공작 부인 본인은 30년 전 고모의 중매로 결혼했습니다. 미리 모든 신상을 파악해둔 남편이 찾아와 미래의 신부를 보았고 그녀 또한 남편감을 보았습니다. 중매를 선 고모가 서로의 인상을 확인하고 전달했습니다. 인상은 좋았습니다. 그 후 미리 정해진 날에 부모님께 정식 청혼이 들어왔고 승낙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주 단순하고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적어도 공작 부인에게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딸들을 치르면서 그녀는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딸들을 시집 보내는 일이 결코 단순하거나 수월하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두 큰딸 다리아와 나탈리아를 시집 보내며 겪었던 공포와 고민, 낭비된 돈, 그리고 남편과의 다툼이라니. 이제 막내딸이 사교계에 나오자 그녀는 큰딸들 때보다 더한 공포와 의심, 그리고 남편과의 더 격렬한 싸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늙은 공작은 모든 아버지들이 그렇듯 딸들의 명예와 평판에 대해 지나치게 까다로웠습니다. 그는 딸들, 특히 그가 가장 아끼는 키티에 대해 이성적이지 못할 정도로 질투심이 강했습니다. 그는 시시때때로 공작 부인이 딸의 처신을 위태롭게 한다며 소동을 피웠습니다. 공작 부인은 큰딸들 때 이미 이런 일에 익숙해졌지만 지금은 남편의 예민함에 그럴 만한 근거가 더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최근 몇 년 사이 사교계의 풍습이 많이 변했으며 어머니의 의무가 훨씬 더 어려워졌음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보기에 키티 또래의 여자아이들은 무슨 클럽 같은 것을 만들고 강연을 들으러 다니며 남자들과 자유롭게 어울렸습니다. 혼자 마차를 타고 거리를 돌아다니기도 하고 어른에게 절을 하지 않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소녀들이 남편을 고르는 것은 부모의 일이 아니라 자신들의 일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요즘 결혼은 옛날 방식과는 달라 젊은 소녀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결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누구도 공작 부인에게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정하는 프랑스식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고 비난받았습니다. 딸들에게 완전한 독립성을 부여하는 영국식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러시아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중간자를 통해 중매를 서는 러시아식 방식은 왠지 모르게 점잖지 못한 것으로 여겨져 모두에게 비웃음을 샀고 공작 부인 본인조차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소녀들이 어떻게 결혼을 해야 하는지, 부모가 어떻게 그들을 결혼시켜야 하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공작 부인이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된 모든 이들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요즘 시대에 그런 고리타분한 건 버릴 때가 됐죠. 결혼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부모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내버려 둬야 합니다. 딸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참 하기 쉬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작 부인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딸이 사랑에 빠질 수도 있고 그녀와 결혼할 의사가 없거나 남편감으로 전혀 적합하지 않은 사람과 사랑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젊은이들이 스스로 인생을 설계해야 한다는 말을 아무리 주입받아도 그녀는 그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5살짜리 아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장난감은 장전된 권총이라는 말을 믿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공작 부인은 언니들 때보다 키티 때문에 더 큰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브론스키가 단순히 자기 딸과 추파를 던지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을까 두려워졌습니다. 공작 부인은 딸이 그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가 명예로운 사람이니 결코 그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오늘날의 자유로운 풍조 속에서 소녀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그리고 남자들이 대개 그런 죄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키티는 마주르카를 추는 동안 브론스키와 나누었던 대화를 어머니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 대화는 공작 부인을 어느 정도 안심시켜 주었지만 완전히 마음을 놓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브론스키는 키티에게 자신과 형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어머니와 상의하지 않고는 어떤 중요한 일도 결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 페테르부르크에서 오실 어머니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큰 행운으로 여기면서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키티는 이 말에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어머니에게 전했지만 어머니는 그것을 다른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녀는 노부인이 조만간 도착할 것이라는 점과 아들의 선택을 기뻐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가 어머니를 노엽게 할까 봐 청혼을 미루고 있다는 점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결혼 자체를 너무나 갈망했고 무엇보다 불안감에서 벗어나고 싶었기에 그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큰딸 돌리가 남편을 떠나려 하는 불행을 지켜보는 것도 괴로운 일이었지만 막내딸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에 대한 불안이 그녀의 모든 감정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레빈이 다시 나타나면서 새로운 불안의 씨앗이 싹 텄습니다. 한때 레빈에게 마음이 있었다고 짐작되는 딸이 지나친 결벽증 때문에 브론스키를 거절하지 않을까, 그리고 레빈의 등장이 결말에 다다른 이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지연시키지 않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온 지 오래됐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작 부인이 레빈에 대해 물었습니다. 오늘 왔대요, 엄마. 엄마가 한 가지만 말하자면 공작 부인이 말을 시작하자 그녀의 진지하고 기민한 표정을 보고 키티는 무슨 말이 나올지 짐작했습니다. 엄마,
키티는 얼굴을 붉히며 재빨리 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제발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저도 다 알아요. 다 안다고요. 키티 역시 어머니가 바라는 것을 바라고 있었지만 어머니가 그런 소망을 품게 된 동기들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엄마는 단지 헛된 희망을 품게 하는 게 엄마, 사랑하는 엄마, 제발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끔찍해요. 알았다. 말 안 하마. 딸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얘야, 한 가지만 약속해주렴. 엄마한테 아무 비밀도 없기로 했지? 그럴 거지? 네, 엄마, 절대로요. 키티는 조금 얼굴을 붉히며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엄마한테 딱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 말하고 싶어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다고요. 아니야, 저런 눈을 가진 아이가 거짓말을 할 리 없지. 어머니는 딸의 동요와 행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공작 부인은 지금 딸의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 가여운 아이에게는 너무나 거대하고 중요하게 느껴진다는 사실에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